이 회장이 숨기려고 하는 진실이 아이들은 있어요. 이제 그 아마존의 세상을 알게 되고 그 아마존 동물 세계의 세상에서 뭔가 새로운 어떤 돌파구 같은 거를 느끼는 거죠. 그 세상에 접속을 하면서 거기 있는 세계를 보면서 이 시안에서 볼 수 없었던 일단 동물들을 보는 거에 대해서 희열을 느끼는 거고 그 동물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보면서 뭔가 위안을 얻는 거예요. 결국에는 미마와 부건이는 점점 뭔가 실체를 알게 되면서 쫓기게 되고 이들이 밝혀내려고 하는 진실이 시안 당국과 맞서게 되니까 이들은 추적당하게 됩니다. 결국 이제 쫓기는 신세가 돼서 난민촌으로 가게 돼요. 난민촌에서 이들을 데리고 있다라는 것을 빌미로 시안은 또 난민촌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결국 칸이 개입을 하게 되고 칸이 자기의 그런 초능력적인 힘을 발휘하여서 시안을 흔들게 되죠. 칸이 원하는 거는 지상세계로 나가서 사는 거예요. 지하세계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가 물에 잠기긴 했지만 있는 거죠. 존재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기에도. 그러니까 칸은 이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하늘의 세상을 알고 있는 친구예요. 근데 미마와 부건이와 이런 친구들은 전혀 모르는 거죠. 진짜 햇빛을 본 적도 없고 진짜 파란 하늘을 본 적도 없는 친구들인 거예요. 미마는 칸으로 인해 그 파란색 하늘을 보게 됩니다. 미마는 얘기를 하죠. 내가 이거를 본 이전과 이후의 삶은 달라질 것 같다라고 미마는 본능적으로 그걸 깨닫게 되는데요. 선생님이 너무 좀 중구난방으로 설명했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말을 다 얘기를 해줄 수는 없으니까 선생님 이 정도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이 책을 읽는 데는 어렵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책의 포인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자면 결국 이거는 인간에 대한 경고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안이 난민촌을 공격하는 모습이라든지 아마존이 파괴되는 모습이라든지 계급사회로 나뉜 모습이라든지 지금 현실과 그닥 다를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현재 계급사회는 사실 존재하지 않는 세상이에요.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계급이 존재하는 세상이 점점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현실이. 그리고 그렇게 뭐 난민촌을 공격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그런 내전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 나라들, 강대국들에 의해서 조종당하고 있는 많은 힘이 약한 나라들 그런 모습들을 상상하게 했고 마지막에 가면 시안의 사람들이 그 아마존, 신아마존을 막 박력이라는 이름으로 신아마존을 불태우려고 하는 그런 장면도 나오거든요. 그런 장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인간들이 벌이고 있는 무분별한 환경 훼손과 다를 게 뭔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미래의 이야기라고 해서 지금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작가님이 이제 마지막에 말씀하시기로는 작가님은 두 개를 생각하면서 이 책을 쓰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미래의 세상에 지하 세계가 있지 않을까? 지하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생각으로 쓰셨다고 하셨고 그리고 그 시기에 우리 청소년들은 어떤 시간을 보낼까? 작가님이 보낸 어린 시절은 지금의 아이들의 모습과는 불과 20년 정도 전의 모습과 너무 다르다는 거죠. 노란색 버스 안에서만 실려 다니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자기가 살던 시대와 이렇게 멀어졌는데 그 이후의 시기에 청소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과 함께 이 책을 쓰셨다고 합니다. 그 부분을 읽는데 선생님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작가님은 이제 걱정 아닌 걱정하시는 거죠. 단 몇 년이 지나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시간 속에서 우리 자신도 세계도 변해갑니다. 변하는 것에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느끼지 못하는 게 무서울 따름이죠. 우리가 좀 더 넓은 시야와 풍부한 상상력을 가져야 하는 것은 변화 속에서 바람직한 것과 나쁜 것, 불가피한 것과 막아야 할 것을 분별하는 눈과 도전하고 싸우며 희망을 품는 힘을 키우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급변하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좀 더 다양하게 상상할 수 있는 능력, 뭔가 잘못된 것에 맞서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이 책을 읽으면서 소름이 돋았던 것은
여기 스페인 독감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스페인 독감이 약 5천만 명의 사람을 사망으로 이끈 굉장히 20세기 초반에 닥친 아주 비극적인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 사건이에요. 지금 근데 너무 소름 돋게도 지금 현실이 그렇잖아요. 작가님이 이 책을 쓰셨을 때는 코로나라는 걸 상상하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상상했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빨리 이런 바이러스가 또다시 이 지구를 휩쓸 거라고는 아마 상상을 못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불과 몇십 년 안에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쵸? 지금 그 작가님이 이 책을 쓰시고 불과 10년이 지난 이 시점에 스페인 독감과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게 지금 우리 현실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너무 무섭죠, 여러분.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세상이에요. 선생님이 예전에 글을 쓰면서 생각했던 구절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그런 참혹한 일들을 보면 저 시대에 어떻게 사람들이 살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스페인 독감이 그렇게 지구를 쓸어갔을 때 그때 사람들은 얼마나 무서웠을까? 근데 지금 우리가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몇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혹은 몇십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역사 속에 2010년은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무시무시한 바이러스가 인류를 재앙으로 밀어넣은 그런 사건으로 기록이 될 텐데요. 우리가 현재 그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게 뭐랄까요? 참 오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 시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갔을까 싶지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따지고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그 실체가 되어서 우리 눈앞에 나타난 것이지, 정말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끔찍한 사건들, 끔찍한 일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비할 수 없는 공포심을 주는 사건들이 사실 세상에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작가님의 말씀처럼 선생님도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살아갈 우리 미래에는 어떤 세상이 또 다가올까를 생각하면 걱정이 되고 선생님도 두렵습니다. 그런 가운데 작가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좀 더 분별력 있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 책에서 이제 메뚜기 떼에 대해서 잠깐 나오는데요. 그 메뚜기들이 한 마리로 봤을 때는 아무 그렇게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잖아요. 근데 메뚜기 떼들이 정말 엄청나게 몰려와서 그 벼들을 쓸어갈 때, 우리가 어떤 올바른 판단력이 없이, 냉철한 이성 없이 무언가에 휩쓸리는, 그렇게 동조하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작가님이 전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려운 책이지만 여러분이 꼭 한번 읽으면서 여러분의 생각의 깊이를 좀 더 더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유진쌤 책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